얼굴이 요렇게 생긴 사람이 있고 요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 생긴 사람도 은근히 한국에는 존재해요. 이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적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사람들이 의외로 좀 적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 얼굴 아니면은 이 얼굴이죠. 뭐 이런 분들도 간혹 있죠. 흔히 말하는 그 거인병 걸렸다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 최홍만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또는 박태환 씨 이런 경우가 약간 요런 과 턱이 큰 그런 경우죠. 근데 대부분은 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심하게 무턱이나 짧은 턱을 얼굴 갖고 있는 경우가 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얼굴을 가진 환자가 내 얼굴이 작아지고 싶다 해서 만약에 병원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요렇게 잘라주면 돼요. 요렇게 잘라주면 귓밑각도 조금 남기고 얼굴이 갸름한 모습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요런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신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잘라봤자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못 자를 거예요. 뭐 길이를 줄인다고 해도 뭐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줄인다고 해봤자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요렇게 된다고 해서 이 얼굴이 갸름한 느낌은 안 나올 거예요. 턱이 또 길 거고, 또 이만큼 턱이 삭제가 되면 또 턱이 이중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수술해서 효과를 잘 보는 얼굴이고, 요 경우나 요 경우의 경우에는 수술한다고 효과를 보기가 정말 어려운 얼굴이에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얼굴이에요. 이런 얼굴에서 턱을 욕심껏 막 잘랐다, 갸름해지고자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신경손상이 일어나는 정도로 자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 개턱이 돼 버리죠. 귓볼에서 바로 이렇게 턱이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그것도 개턱되는 건 싫다고 해서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가 뭐 그렇게 얼굴이 갸름한 느낌이 안 생겨요. 그냥 짧기는 한데 뭐 귀밑각은 좀 없어졌는데 뭐 이런 느낌만 생기고, 남기면 또 그래 여전히 넙대대한 얼굴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얼굴은 사실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윤곽 3종 이런 거 해버리면 정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 광대 과교정이니 뭐 사각턱 괴턱이니 신경절 뭐 손상이니, 또 여기다 뭐 T절골까지 했다 치면은 뭐 오메가 변형이니 뭐 턱이 행잉친이라고 해서 턱이 늘어지느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런 경우는 윤곽 수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근데 중간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잘라낸다고 잘라내는데 뭐 이렇게 잘라낸다고 하면 그래도 긴 느낌이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많이 잘라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제 뭐 신경 다치거나 이중턱 생기거나 이런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조금 잘라주고 요렇게 잘라주고, 현실적으로는 짧은 턱을 조금 요렇게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는 여기는 뼈가 작기 때문에 뭐 여길 잘라서 여기다 옮기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모양이 그게 나올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돼져야 그나마 요 효과를 요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식의 수술을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또 절단면과 보형물의 라인이 또 딱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T절골을 한다 그러면 길이는 더 짧아지면서 이 폭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T절골을 여기서 해버리면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여기만 이렇게 되는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그냥 얼굴 비율이라고 하고요. 이 파란색이 세로 길이, 빨간색이 좌우 길이라고 보면요, 이 가운데 얼굴은 세로 길이가 짧고 가로 길이는 얘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쵸? 이렇게 똑같은 얼굴인데 요런 경우와, 또 길이는 똑같은데 이 좌우 폭이 좁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얼굴이 더 갸름한 수술이 되냐라고 하면 이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라줘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잘라주면 굉장히 뾰족하고 갸름한 얼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 같은 경우 광대가 뭐 이렇게 뿅 있었다. 그러면 광대까지 줄여주게 되면 아주 나이스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죠. 근데 기본적으로 동양인은 이런 경우가 드물고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나 이 경우에서는 이 경우 역시도 조금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잘라주고 하면 훨씬 나아져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밖에 못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심내서 자르는 순간 무리가 돼요. 이런 경우가 흔히 말하는 수술에서 대박 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술에서 용된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나이스하게 변하는 경우. 이 상황에서 광대까지 뿅 나와 있는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그래서 보통의 대부분의 이제 뭐 성형 모델 이런 것들을 해서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이럴 때는 요런 환자에서 광대가 뿅뿅 튀어나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혹 하는 모양이 나오게 돼요. 요 경우만 해도 뭐 쏘쏘 괜찮은 경우가 돼요. 근데 요런 환자가 성형 모델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조금 잘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 예를 좀 볼게요. 이런 환자예요. 얼굴 좌우폭도 꽤 넓고 턱도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욕심내서 양악도 하고 턱도 뭐 자르고 갸름해지고자 막 엄청나게 뼈를 잘라댔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함몰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랑 이렇게 피부명이랑 겹쳐보면 괜히 갸름해지려고 여기 잘랐다가 여기 함몰만 만드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보여요. 왜냐면 몇 년 동안 양악했는데 별로 안 갸름해. 그래? 그러면 턱을 좀 잘라서 T절골에서 모아주면 갸름해진다더라. 이런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게 광고 때문에 만들어진 거긴 하죠. 광고에서 T절골하면 갸름해진다 하도 떠드니까 이렇게 얼굴 폭이 넓은 사람이고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라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뼈는 뾰족한데 실제 얼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환자가 이거를 갸름하다고 좋아하겠냐는 거죠.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도 보면 이런 환자들은 이게 되게 많이 보는 경우인데 사각턱을 또 많이 잘라서 여기는 이렇게 함몰이 되고 여기는 볼살이 늘어지고 여긴 뼈 없어서 이렇게 오목 패이고 그래서 옆에 라인에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S자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또 은근히 많죠. 이 경우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피부가 지금 이 뼈 삭제를 받아줄 정도로 탄력이 좋아서 늘러붙을 것이냐 아니면 늘어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선행이 안 된 채로 자르면 갸름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서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환자들의 한 7, 80% 이상이 어떤 수술을 상담을 받으러 오냐면요. 여기가 볼록하니까 여기 뼈를 더 자르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갸름해지고 싶은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근데 뼈를 보라고요. 지금 요 부위거든요. 요 부위를 더 자른다고 뭐 얼마나 이게 늘러붙겠어요. 이거 자르면 오히려 얘는 더 처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서는 교근이라는 애가 이렇게 당겨주고 있어서 이 방향으로 올라가고 여기서는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이런 근육이 있어서 이 방향으로 살을 당기고 여기에는 플라티스마라는 근육이 있어서 목 근육이 있어서 이 방향으로 당긴다고.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를 뼈를 더 자르면 얘 힘이 더 강해지면서 얘가 더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상태에서 저한테 오실 때 여기를 더 자르면 좋아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면 여기 더 자르면 좋아진다 라고 말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이 혼돈이 오는 거죠. 다른 데 가면 다 자르자고 할 거거든요. 이 경우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메꿔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메꿔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부분을 피부에다가 그대로 그려보면 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부위죠. 요 부위가 안 만들어지면
여기가 메꿔지지가 않아요. 또 조금 욕심내면 이렇게 귀 밑각도 조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라인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를 볼륨을 만들면 여기가 채워지고 그러면서 턱선이 좀 일자로 자연스럽게 가는 이런 그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중턱도 또 상당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그래서 여기 이중턱도 상당하게 되고 또 여기 꺼져 있는 것도 그대로 뼈랑 같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양악하고 뭐 요거 V라인 수술하고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양악 수술을 하고 나면요. 그 볼륨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로 결국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양악은 양악으로, 그러니까 축을 맞추는 수술은 양악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볼륨 디퍼런스, 그러니까 볼륨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랑 다른 것들은 좀 텀을 두고 윤곽이니 아니면 꺼진 데 메꾸고 볼륨 부족한 데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뭐 또 이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양악이랑 같이 해도 무방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얘기들로 뭐 양악하고 윤곽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양악해서 얼굴이 어떤 게 좋아지는지 윤곽해서 어떤 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본인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피부를 통해서 내 얼굴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은 참고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의사들 말에 조금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폭과 세로폭의 비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는 이렇게 중안면부가 오목한지 아니면 평면인지 아니면 볼록한지 좌우 그러니까 앞뒤 세로 길이는 다 세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얼굴에 있어서는 얼굴이 굉장히 커 보이게 돼요. 주걱턱도 주걱턱처럼 보이고요. 근데 서양 애들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볼록하면은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중안면부가 함몰된 오목한 얼굴형인지 아니면 일자인지 아니면 볼록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동양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간혹 이런 얼굴이 실제로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중안면부가 꺼졌다고 본인이 인식을 못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나는 턱이 나왔어. 턱이 길어.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이 얼굴은. 차라리 이런 얼굴은 뭐 턱을 좀 줄이고 뭐 어쩌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져요. 근데 이 얼굴은 턱을 줄이는 순간 이중턱과 얼굴이 뭐 더 뒤로 밀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턱을 뭐 후진하고 잘라내고 해가지고 턱선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얼굴이 이 얼굴에 비했을 때 엄청나게 턱이 이중턱이 생기고 굉장히 어색한 얼굴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내 얼굴에 볼록한 정도, 오목한 정도, 평면적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앞뒤 길이와 이 세로 길이를 봐야 돼요. 이 파란색 선이 앞뒤, 빨간색 선이 앞뒤인데요. 파란색 선이 위아래고 똑같은 그 좌우 길이에서 이 앞뒤, 위아래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말한 정면에서의 그 납작한 얼굴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얼굴은 얼굴이 작아 보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얼굴은 얼굴이 길어 보이죠. 이 앞뒤 길이는 짧은데 근데 사실은 이런 얼굴이 수술했을 때 약간 대박 나는 경우예요. 얼굴 진짜 작아졌다 이런 소리 듣는 경우가 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참고 삼아서 또 한 분 사진을 볼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좌우도 넓고 이 턱도 굉장히 짧고 특히나 요 가운데 턱이 이렇게 오목하게 패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게 패여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갸름하고 싶어서 여기다 필러를 잔뜩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폭이 넓은데 여기만 이렇게 뾰족해지니 이게 이쁘지는 않죠. 이게 갸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갸름한 게 아닌데 그나마 이 넙대대에서 아마 수술하기 필러 맞기 전엔 이런 턱이었겠죠. 그럼 이런 턱보다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필러를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짧은 경우예요. 여기가. 그러면 턱을 조금 잘라주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갸름해지면 예쁜 거야, 뭐 필러 맞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가 않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자의 옆모습을 보면요, 중화면부가 이렇게 오목해요. 입도 나온 듯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뼈도 보면 여기가 훅 꺼져 있죠, 이 부분이. 그러다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각턱 수술한다고 얼굴이 그러면 많이 좋아질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보면 2점 몇 정도 되는데요. 2점 몇 cm 정도 돼요. 대략 한 2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기 잘라줘 봤자 여기 늘어지는 것만 생겨요. 욕심내서 많이 자르면 아까 이 환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되는 환자예요. 거의 무조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오목하잖아요. 입도 나와 보이고. 그러면 일단 코도 높아져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볼록해져야 되죠. 여기도 볼록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 턱은 필러 없애면 아마 이렇게 될 테니까 뭐 턱도 길이가 나오면서 길이도 좀 늘어나야 되는 이런 턱 라인이 만들어져야 겉에서 조금 괜찮은 요런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코도 딱 서야지. 그래야 얼굴이 오목한 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한 채로 윤곽하면 얼굴 작아지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런 얼굴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병원을 가나 뭐 턱 자르자, 뭐 티절골하자, 이 환자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다른 병원 상담 갔더니 티절골하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턱을 티절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요렇게 자르고 뭐 요렇게 자르고 뭐 요걸 모으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티절골 돼서 모인 뼈가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은 아까 이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형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턱 라인이 이런 식으로 훅훅 꺼져 보이는, 볼살은 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기가 딱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실제 수술을 상담할 때 환자한테 이제 어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턱에 요 제일 튀어나온, 하악각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고니온이라고 불러요. 해부학적 용어로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바이고니알 위스라고 그래가지고 하악각의 끝에부터 좌우 폭을 자로 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각도가 또 중요해요. 이 앵글 디그리라고 그래서 요 각도가 또 중요해요. 여기 12번이라고 표시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조금 판단을 하는데, 바이고니알 위스는 이런 식으로 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를 그냥 좌우에서 하악각에서 제일 넓은 폭을 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페이셜 인덱스라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내지운이라고 그래서 머리뼈, 전두동뼈랑 코뼈랑 만나는 이렇게 수처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얼굴뼈는 여러 조각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붙는 그런 구조를 갖는데, 이렇게 뼈의 접합 부분을 우리가 수처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뼈가 이런 식으로 붙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 세로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이 광대의 좌우 폭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탈 페이셜 하이트라고 해서 네이지온과 툼이라고 해서 맨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맨 끝을 길이를 재고, 세로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광대의 폭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하이트를
바이자이고마틱 위스라고 해서 요 광대 폭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걸 페이셜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요런 얼굴을 유립토 프로소 어쩌고저쩌고 라틴어로 막 써놨어요. 근데 이런 거 아실 필요는 없어요. 메조프로소픽 페이스, 렙토프로소픽 페이스 이런 식으로 용어가 있는데 이거 좀 어렵잖아요. 라틴어고 그래서 딱 안 다가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납작한 얼굴, 중간 얼굴, 이거는 긴 얼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동양 사람은 대부분 어디냐?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서양 애들은 약간 이과고요. 그래서 약간 갸름한 긴 얼굴. 그러니까 이게 분모잖아요, 좌우가. 그러니까 좌우가 분모니까 얘가 작아지면 이 페이셜 인덱스는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렇게 재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한국 사람의 평균을 재보니까 남자는 90 정도 돼요. 페이셜 인덱스가. 여자는 한 89.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더 긴 편이죠. 남자가 더 넓은 편이고요. 그래서 남자가 90 정도 돼요. 남자가 좀 더 길죠. 그죠? 그래서 여자가 조금 더 납작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평균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 데이터를 이제 본 건데, 페이셜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게, 남자의 경우 94 정도다. 93 정도, 여자 94 정도, 요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크레니얼 위스라고 해서 이 옆통수, 이 넓이도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148, 143 요 정도의 평균치가 있고, 자이고마틱 위스가 135,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126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바이고니얼 위스는 남자는 102 정도 되고 여자는 95 정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통계치를 갖고서,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저게 미인이다, 저게 미남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평균이 저렇다. 그러면 환자를 직접 볼 때는 환자분은 평균보다는 조금 크네요, 작네요, 요 정도의 판단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요새 CT를 많이 또 일반인들도 보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볼 줄 모르는데 CT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버릇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그걸로 설명하는 의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알고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요리를 하는데 이런 맛있는 간장이 있으면 모든 요리가 다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설명하면 우리 혹 하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하게 뼈 사진 하나, 뼈 설명 하나만 듣고서는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엑스레이 보니까 사각턱이 무지하게 크더라. 자르면 무조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 보는 거는 뼈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뼈가 있고 그 위에 살, 근육, 침샘 이런 것들, 피부 지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겉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뼈 겉에 이렇게 근육과 침샘이, 또 특히 이 침샘이 이 부위에 굉장히 두껍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한 채로, 이 근육을 무시한 채로 뼈만 자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피질골절골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본인들이 이제 하고, 또 의사들이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피질골절골하면 얼굴이 갸름해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뼈만 갖고 얘기하는 그런 지금 사태가 벌어졌어요, 지금 현 상황이. 근데 이 뼈만 보면 절대 안 되는 게, 제가 환자들한테 무슨 설명을 드리냐면, 에스키모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PT 트레이너인데 열심히 운동시켜가지고 배에다 왕자 새겨놨어요. 근데 날 추워서 맨날 패딩 잠바 입고 다녀요. 그럼 누가 알아요? 그거 왕자가 있는지, 배가 나왔는지, 똥배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어야지 배에 왕자가 새겨지든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 보이든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 이쁘게 뼈를 다 잘라놓으면 뭐예요? 겉에서 입은 옷이 패딩 잠바인데. 그러면 몸매가 절대 보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 보면서 막 본인이 판단하다 보면은 그냥 뼈만 자르면 얼굴이 짜게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남자들한테 이게 가끔 있어요. 이제 파로티드 그랜드라고 해서 여기 침샘이, 귀밑샘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굉장히 발달한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귓볼에서
이 파로티드 그랜드가 되게 조금 괴이한 게, 저는 그렇게 발달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요 귀 뒤까지 이렇게 볼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악각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이 각 있는데 뒤까지. 그게 파로티드 그랜드거든요. 근데 요게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뼈 아무리 줄여도, 제 아무리 줄여도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로 수술할 필요 없다. 의미 없다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예예요. 이 환자를 보면, 이 사진을 보면요, 사각턱을 많이 잘라서 여기는 없어졌는데 여기가 볼록하잖아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침샘이 이렇게 발달한 경우라는 거예요. 이 경우가 이렇게,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는 꺼지는 이런 턱선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 참고하셔야 돼서, 이 침샘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것도 연부 조직 평가를 할 때 근육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침샘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두께도 꼭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환자를 보면 뼈랑 얼굴이랑 겹쳐서 보면 이래요. 뼈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께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피질골절골하겠대요. 그러면 갸름해지지 않냐고 물어봐요. 이 두께가 대략 한 1.5cm 이상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피질골 해봤자 2, 3mm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피질골 절골한다고 이게 얼마나 줄어들겠냐는 거죠.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T 단면을 보면은 여기가 빨갛게 보이는 데가 교근이고요. 이게 귀밑샘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러니 이 두께가 지금 보시면 이 두께가 피부 두께란 말이에요. 근데 피질골이라 해봤자 여기 하얀 데거든요. 몇 밀리나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줄인다고 뭐 요게 뭐 티나 나겠어요? 그쵸? 피질골이 여기 하얀데 요거예요. 요 하얀 뼈. 그래서 요걸 줄인다고 그러면 이 두꺼운 피부와 침샘과 근육이 덮고 있는 애가 갸름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보면 실제로 또 요 길이도 제가 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면요. 요 길이를 보면 지금 요 길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요거 잘라내면, 갸름해지겠다고 요거 잘라내면 그냥 개턱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람은 수술하면 안 돼요. 사각턱을 잘라봤자 개턱밖에 안 돼요.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턱도 짧아요. 무슨 소리냐면 요 길이가 짧다는 뜻이에요. 요 길이가. 그래서 갸름해지려면 잘라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차라리 뼈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길어져서 이렇게 가줘야 그나마 갸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이도 길어지고 전진도 약간 되면서 가져야 얼굴이 좀 갸름해진다. 그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각턱 수술 전에 고려할 사항이라는 게 페이셜 인덱스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고니얼 위스도 있고, 앵글 디그리도 있고, 하악각의 각도, 그 다음에 귀의 위치, 귀가 또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 다음에 턱이 마이크로그나시아라고 해서 하악 외소증인지 아니면 하이포그나시아라고 해서 무턱인지 요거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침샘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얼굴이 오목한지 볼록한지, 이렇게 최소한 7개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일반인들이 할 수가 있냐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걸 보면은 그래도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겠지만 참고해서 내 얼굴에 빗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어떤 환자예요. 그래서 자이고마틱 위스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페이셜 하이트가 얼마 정도, 그래서 페이셜 인덱스가 91이에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 평균보다 얼굴이 갸름한 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턱은 보면은 바이고니얼 위스는 약간 남자처럼 넓어요. 여자는 95인데 이런 경우는 101mm 정도면 이 여자 환자면 조금 잘라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죠. 그 다음에 앵글 디그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앵글 디그리는 이 각도를 말해요. 이게 대한민국 평균이
남자에서 106도, 여자에서 108도예요. 근데 우리가 갸름하다라고 하는 여자들의 어떤 갸름한 턱 라인의 각도는 125도 정도예요. 그 다음에 130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턱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귀밑각이 설사 있더라도 이게 막 길어버려서 각도가 130도가 넘어가면 약간 개턱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환자의 경우에 귓볼에서 하악각까지의 거리, 요거가 25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저는 여자는 한 1.5 안쪽이 좋고 남자는 2cm 정도가 좋다라고 저는 이건 제가 만든 기준이에요. 그래서 상담할 때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귓볼에서 요게 한 여자의 경우 15mm에서 10mm 정도 남아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마이크로그나시아라고 해서 하악 외소증은 아니잖아요. 턱도 어느 정도 돌출이 있고 길이는 조금 짧은 감이 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침샘도 이렇게 재보면 그닥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정상 범위거든요. 그래서 침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얼굴에 오목한 정도, 볼록한 정도도 보면 그냥 쏘쏘다. 이런 경우라면 사각턱을 이렇게 조금 잘라주는 이런 작업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을 조금 갈아주거나 잘라주거나 하면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기로는 하악각을 자르고 그 다음에 맨디블 바디 쪽에 하악 체부 쪽에 여기 피질고를 조금 갈아내거나 잘라내는 작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얻겠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얼굴을 좌우평 가로 세로 선을 긋는 이유는 비대칭을 보기 위함이에요. 보통은 눈 아랫뼈라고 해서 이게 뭐 프랑크푸르트 호리젠탈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뼈 수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얼굴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평면을 잡아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랑은 조금 저는 다르게 사용하는데, 어쨌든 인피리오 오비탈 림이라고 해서 안와 하연을 수평면으로 잡아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미드 사지탈 라인이라고 해서 얼굴의 중심선, 그 다음에 눈과 이런 중심선을 그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수평 수직선이 치아 중심선하고 맞으면 상악은 대칭이 잘 맞는구나 라고 보죠.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턱이 이쪽이 더 내려오고 턱 끝이 이쪽으로 와 있죠. 쉽게 말하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축이 틀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턱이 일로 가다 보니까 얘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짧아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길어지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쪽 턱이 더 밑에 있게 되고, 또 하나 보셔야 될 더 재미있는 거는 얘는 각도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는 각도가 되는데 얘는 수직으로 벌어지는 각도가 돼요. 그러면 이쪽은 더 볼록하겠고 여기는 갸름하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 환자는 비대칭도 있고 하악각도 크고, 그래서 페이셜 인덱스니 바이고널 위스니 앵글 디그리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대칭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피질골이라도 좀 잘라서 이 각도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는 각도를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이 환자를 또 옆에서 보면 귓볼에서 하악각까지가 거리가 거의 짧죠. 그럼 잘라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15, 14mm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귀밑각은 자를 게 거의 없구나. 그런데 반대쪽은 이쪽은 안으로 말렸고 이쪽은 바깥쪽으로 있으니 얘는 조금 이렇게 쳐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해서 이렇게 자른다가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피질골로. 그렇게 하면은 이 비대칭을 조금 고정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각턱 수술하면 100% 개턱이죠. 그 다음에 앵글 디그리도 보면은 여기서 앵글 디그리를 이렇게 재보면 130도예요. 그럼 상당히 개턱에 가까운 갸름한 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크게 수술해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앵글 리덕션은 반대쪽만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턱이 조금 길어요. 130도라는 얘기는 얘가 커서가 아니라 턱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살짝 잘라주는 이런 수술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실제로 상담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침샘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경우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인데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비대칭이 있죠. 지금 보면 이 친구는 여기가 이렇게 가고 여기는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더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 또 이쪽이 더 내려와 있고 이쪽은 올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페이셜 인덱스는 조금 큰 편이고, 그 다음에 바이고니얼 위스 자체는 그닥 많이 넓은 편은 아니고, 앵글 디그리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어 포지션을 보면 28mm로 조금은 길어요. 그럼 조금은 잘라줄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악외소는 없고, 침샘도 보면 조금은 큰데, 이 정도는 감내할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오목하냐 볼록하냐는 그냥 쏘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경우도 보면은 페이셜 인덱스가 92로 굉장히 큰 편이죠. 이게 크다는 건 뭐라고 했죠? 얼굴이 긴 편이란 뜻이에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얼굴이 긴 편이다. 갸름한 편이다. 그럭저럭. 그 다음에 바이고니얼 위스도 보면은 99mm로 약간 남자에 가까운 느낌은 있다. 그 다음에 앵글 디그리가 124도다. 그러면은 이거 갸름해 보이는 건데 아까 인덱스랑 앵글 디그리가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갸름한 친구지 얼굴이 긴 친구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 포지션을 보니까 19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잘라줘 봤자 별로 얼굴이 갸름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악외소나 침샘도 쏘쏘, 얼굴이 오목한 것도 쏘쏘다.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 요것도 하나 보셔야 되는데 하각이 약간 치마처럼 밖으로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라테랄 플레어라고 얘기하는데 밖으로 이렇게 벌어진 사각턱이 있고 안으로 말린 사각턱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밖으로 벌어진 사각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잘라주는 것도 도움은 돼요. 근데 그 효과가 뭐 남들처럼 얼굴 뭐 윤곽 수술해서 용되는 그런 과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개인적으로는 갭턱이니 뭐니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로 봐요. 그래서 요걸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각도를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페이셜 인덱스나 이런 수치들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오목한지 볼록한지를 봐요. 그래서 환자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 경우를 보면 페이셜 인덱스가 94예요. 그럼 굉장히 갸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바이고니얼 위스도 99 정도로 뭐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여자로 치면 조금 넓고 남자로 치면 조금 갸름한 그런 쪽이죠. 앵글 디그리가 120도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106도, 108도 정도인데 갸름한 편인데 라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어 포지션도 요게 한 22mm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잘라줘 봤자 개턱 느낌밖에 안 들 텐데 굳이 잘라줄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요렇게 턱뼈가 요렇게 돼 있는 분도 있어요. 오목하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살짝 여기 잘라주는 거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왜 22mm니까 여자라면 한 15mm, 10mm까지 여력이 있으니 이 정도는 잘라주는 것도 갸름해지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다만 턱이나 이런 데는 길이가 괜찮으니 비율이 괜찮으니 여기는 손댈 필요 없다. 여긴 절대 손대지 마세요. 누가 돈 주고 하라고 해준다고 해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정면에서 보면 조금 더 갸름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앵글 자르는 거는 요 라테랄 플레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얼굴이 갸름해지니까 옆선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조금 욕심내면 요런 데서 조금 갈아내서 얼굴을 요 폭을 여기 턱 체부 쪽 폭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침샘도 뭐 많이 발달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상담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페이셜 인덱스가 94예요. 그럼 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갸름해 보이거나 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바이고니얼 위스가 어느 정도냐? 98이에요. 그러면은 그닥 얼굴이 큰 편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앵글 디그리가 118도예요. 그러면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사각턱은 아니다. 근데 이어 포지션이 34mm예요. 이런 경우는 턱이 되게 커 보여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하악각이 많이 발달해 보여요. 그럴 때는 여기를 좀 잘라주는 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옆선에서나 사선에서 봤을 때 이게 없어지는 게 오히려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턱이 조금 길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94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요 폭이 굉장히 길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니까 또 좌우촉이 약간 삐딱해요. 이쪽보다 이쪽이 좀 높이 있어요. 턱도 약간 삐뚤어요. 이럴 때는 요 길이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다듬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얼굴이 훨씬 작아져 보이고 조금 짧아지면서 갸름한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가 문제예요. 페이셜 인덱스가 83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굴이 납작하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납작하니까 이 폭이 벌써 딱 보기에도 이 환자랑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다르죠. 이거는 하악각의 위치랑 이 안화 하연의 폭을 본 건데 얘는 한 이만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갑자기 짧아지죠. 이게. 그래서 페이셜 인덱스가 83으로 작아져요. 그 얘기는 광대가 좌우폭이 넓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납작하다 그 뜻이고, 바이고니얼 위스는 근데 정상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여자로 치면 조금 큰. 근데 앵글 디그리는 또 갸름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귀 높이를 보는 거예요. 귀 높이 보니까 한 20mm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애매한데 이거 조금 자른다고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 이런 식이 되죠. 그리고 마이크로 하악 외소가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침샘 쏘쏘. 얼굴이 오목하냐? 봤더니 얼굴이 오목해요. 이러면 이 환자는 턱 자르고 싶어서 와요. 주걱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해가지고 이 상악을 앞으로 빼고 하악을 뒤로 집어넣는 이런 회전을 하면은 약간 얼굴이 볼록해져요. 근데 이거는 그냥 치과 선생님들이나 교합을 보시는 선생님들 얘기고, 이 환자 얼굴이 진짜 작아 보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코가 높아지고 여기 볼륨이 생기고 여기가 튀어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앞으로 나와주면 이 턱은 정상처럼 보인다고요. 교합이 괜찮다면. 근데 교합이 문제가 있다면 양악수술로 가야 돼요. 근데 교합이 괜찮다면 양악수술보다는 요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런 턱 자르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침샘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하나의 경우는 딱 보시기에 이 광대뼈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오랑우탄이나 이런 유인원과들을 보면 이렇게 좀 광대뼈가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딱 그 느낌이 있어요. 페이셜 인덱스도 봤더니 82로 굉장히 낮아요. 그 얘기는 광대 폭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이고니얼 위스를 보니까 오히려 작어. 여기는. 이 폭은 작고 오히려 이 폭이 크단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하악각을 수술한다고 갸름해지겠냐? 이건 그렇지 않죠. 이 경우는 어차피 바이고니얼 위스는 정상보다, 이 폭은 정상보다 오히려 작단 말이에요. 이 바이자이고마틱 위스라고 해서 페이셜 인덱스가 굉장히 큰 거잖아,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광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도 보면 이게 한 24m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잘라주는 건 도움은 되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옵셔널한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자르라고 말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큰데 뭐 그럭저럭 예요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악각의 이 각도도 114도 정도면 그닥 나쁜 각도 아니에요. 그냥 정상인보다는 조금 갸름한 축이니까. 근데 문제는 광대가 너무 발달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턱에 대해서 막 작아지고 싶다면 굉장히 미니멀한 수술, 여기 조금 잘라주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데 조금 튀어나오는데 잘라주는 게 다고, 광대가 오히려 이 환자는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 어때요? 이게 짧죠? 그죠? 그래서 페이셜 인덱스 봤더니 80이에요. 얼굴이 납작하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광대가 봤을 때 약간 오랑우탄 삘은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광대를 보고 이 광대를 한번 보시고요. 이 광대를 보세요. 페이셜 인덱스는 이 친구는 82였고 이 친구는 페이셜 인덱스는 80이에요. 오히려 더 납작해요. 그런데 광대만 보면은 이 친구는 그냥 보통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요게 문제예요. 페이셜 인덱스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 친구는 광대가 굉장히 넓어서 페이셜 인덱스가 큰 거고 턱은 그닥 평균치에서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페이셜 인덱스가 변한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광대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얼굴 상하 길이가 짧아가지고 페이셜 인덱스가 작아진 경우예요. 바이고니얼 위스는 100mm 정도면 조금 넓기는 하다. 근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라테랄 플레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진 광대, 사각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조금 넓기는 하네. 근데 각을 재보니까 120도야. 120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보면 요 각도가 120도인데 실제로 보면 이 길이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자는 어떻게 수술해 주는 게 좋냐?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갸름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이 만들어져야 크게 무리가 없는데 제일 쥐약은 뭐냐면 이 환자를 윤곽 3종하는 거예요. 광대 줄이고 사각턱 자르고 T절골하고 또는 뭐 여기 시옷절골한다고 해서 폭 확 줄여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리고 푹 파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습. 이런 식으로 딱 돼서 뭐 오메가 쉐입이 됐어요. 뭐 턱이 늘어져서 뭐 얼굴이 뭐 됐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참고하시고요. 요 길이는 좀 기니까 하악각이 조금 있으니까 잘라주고 싶은 마음 있죠. 그죠? 하지만 여기가 늘어나지 않으면 요거 잘라주는 것도 별로 도움 안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경우 보시면 어떤가요? 페이셜 인덱스가 86, 정상이네. 바이고니얼 위스 90, 갸름하네. 앵글 디그리 115, 소소 괜찮네. 이어 포지션도 20mm 밖에 안 돼. 그럼 잘라줄 것도 별로 없겠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악 외소예요. 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으로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다 같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침샘 소쏘, 얼굴이 뭐 오목한 것도 소쏘. 근데 옆에서 보면 어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턱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진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턱 잘라줄 건 없고 턱을 올려주는 게 앞으로 빼주는 게 오히려 맞는 경우 그런 경우란 뜻이에요. 자, 이 경우도 보면 페이셜 인덱스 88 비슷하네. 뭐 정상 정도. 대한민국 평균. 바이고니얼 위스 97 정도. 나쁘지 않아요. 앵글 디그리 118. 괜찮아요. 갸름해 보여요. 이어 포지션 28mm. 뭐 조금 기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하악외소증 없고 뭐 이래요. 근데 딱 보면 어때요? 광대가 또 아까 봤던 오랑우타랑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근데 턱은 또 뭐 짧지는 않은데 조금 그렇다고 갸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라테랄로 이렇게 턱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비대칭이 있네요. 이 밑에 더 떨어져 있죠. 여기는 좀 올라가 있고 아무튼 그런데 옆에서 보면 요 길이가 28mm예요. 그럼 요건 좀 잘라줄 만하죠. 그래서 여기는 좀 한 요 정도 잘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침샘도 보니까 별로. 그럼 요런 경우에는 턱 여기만 잘라주면 돼요. 근데 옆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안면부가 또 오목하죠. 그래서 코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요런 데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해서 얼굴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게 있질 않고 이렇게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와주길 그 다음에 코가 좀 더 이렇게 세워지길 바라는 게 오히려 요거랑 합쳤을 때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이게 한두 가지로 설명할 게 아니구나. 요걸로 볼 게 아니고 요것만으로 볼 게 아니고 요걸로만 볼 게 아니고 요게 다 짬뽕이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갖고서 또 여러분이 다 판단하실 수는 없어요. 자, 이 얼굴도 보면요. 페이셜 인덱스 정상 범위, 바이고니얼 위스 정상 범위, 앵글 디그리 갸름한 편, 귓볼도 20mm 나쁘지 않아. 근데 하악 외소야. 그럼 얼굴이 딱 봤을 때 어때요? 납작하잖아요. 그죠? 옆모습으로 보면 누가 봐도 턱이 작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턱이 길어지고 전진이 되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조금 욕심내면 여기 정도는 조금 잘라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턱이 작은데 T절골하고 어쩌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턱이 작아요. 근데 페이셜 인덱스 정상, 바이고니얼 위스 그럭저럭 괜찮은 편.
그 다음에 앵글 디그리 115도 괜찮은 편. 근데 이어 포지션이 34mm. 옆에서 한번 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경우는 하이셋 이어라고 해서 귀가 좀 위에 붙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를 마음껏 잘라주는 것, 이렇게 막 자르는 게 아니라 정상 범위에 있는 턱에서 그래도 좀 여기는 남겨두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요 길이가 짧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너무 만들었다.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얼굴이 조금 갸름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보시면 페이셜 인덱스는 정상 경우죠. 그 다음에 발군혈 위스는 뭐 평균 정도 되고 앵글 디그리도 갸름한 편이고 근데 귀에서의 포지션이 42mm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만 고려하면 되냐라고 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외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얼굴에 약간 비대칭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가 아까처럼 오랑우탄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광대의 프로트루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두께도 봐야 돼요. 피부 두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탄력도도 봐야 돼요. 얼마나 늘어져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치아의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해서 치아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뽀로로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교정해서 옥리된 사람도 있어요. 입 나왔다고 교정해서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옥리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옥리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새 부리처럼 뽀로로처럼 이렇게 이빨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교합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턱 끝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오늘 얘기한 것만 14가지를 봐야 돼요. 14가지를 한 환자를 놓고 실제 모습, 피부 두께 이런 거는 뭐 CT로 볼 수 있다지만 렉시티라고 해서 처진 정도나 이렇게 살짝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서 움직일 때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솔직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14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4가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14가지를 잘 조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진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굴 크니까 안면 윤곽, 윤곽 3종.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의사가 이런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아, 뭐 귀찮아. 듣기 싫어. 아,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나 하고 싶어.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 14가지를 환자들 진료실에 앉혀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용어도 모르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CT도 모르겠고 여기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14가지를 의사가 막 떠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환자는 멘붕이 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수술하면 효과 봐요 안 봐요? 결론만 중요하죠. 그죠? 우리 현실이. 그럼 결론만 중요해. 근데 환자는 수술하고 싶어서 병원을 왔고 병원은 수술을 시켜야 돈을 버는 구조예요. 지금 구조가. 그러면 하고 싶다고 왔고 해야 내가 이득을 봐. 그러면 하세요라고 그러지 아니 효과 못 봐요라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피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이 현명해지시는 것밖에 없어요. 뭐 누가 믿을 만한 의사인지 뭐 모르실 거 아니에요. 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믿을 만한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도 똑같은 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다면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을 만한 의사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을 갖고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후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점이에요. 이 비대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그냥 첨언을 좀 할게요. 대칭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진료실에서 보면 이런 얼굴도 만나고요. 이런 얼굴도 만나요. 이게 얼굴이 머리 통뼈까지 해가지고 3차원 구조기 때문에 이게 막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똑바로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많고요.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서 수술 계획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거를 이해하고 수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해 놓은 거 보면 턱이 삐뚤어져 있는데 수술을 이 방향으로 해놔요. 그럼 수술하고 나서 더 삐뚤어져 보여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그렇다고 턱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이렇게 수술해 놓으면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죠. 요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 환자를 코 수술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예니까 코 수술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똑바로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얘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얘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코 수술을 어떻게 해놓으면 똑바른 거냐는 거죠. 턱을 어떻게 해놓으면 똑바르냐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 중심에다가. 그럼 환자가 그럴 거예요. 아, 선생님, 나 코가 삐뚤어요. 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삐뚤고, 입으로 봐도 삐뚤고, 눈으로 봐도 삐뚤고, 또 이렇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 삐뚤고, 입으로 봐도 삐뚤고. 답이 없잖아요. 눈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쵸? 눈으로 보면. 근데 입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눈으로 보면 이렇게 수술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입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적이냐면 그냥 얼굴 축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얼굴 축에다 맞추는 거고, 이건 얼굴 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얼굴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추는 거죠. 자, 요거를 보고 이제 현실적인 윤곽 수술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대칭적인 사람 윤곽 수술하는 거 수술할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똑같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얼굴 중심선은 여기인데 하악각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자르고 여기는 많이 잘라요. 그러면 좋아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해 놓고 나면은 이 거리가 좁고 이 거리가 넓죠. 그래서 입이 삐뚤어져 보여요 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생기죠. 이건 수술 전에 이해를 했어야 돼요. 이거를 수술 전에 이해를 못하고 수술하면 그 어떤 수술을 해놔도 삐뚤어요. 양악 수술 해놔도 이런 경우 삐뚤어요. 왜냐하면 축을 맞춰서 입을 였다 옮겼다고 쳐도요. 이 턱이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는 갸름하게 돼요. 그래서 턱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뼈 수술을 하면 오히려 또 의사에 대해서 이제 막 분노가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드렸던 1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14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이거를 다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한다는 것도 조금 힘들 것이고,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 참고하시면서 대충 내가 어떤 얼굴형이겠구나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하셔도 큰 실수는 안 범해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얼굴이에요. 그죠? 가장 주의해야 될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내가 설사 이 얼굴은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얼굴에서 윤곽 3종, 뭐 T절골 이거 나오면 100% 망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꼭 명심하세요. 이거를 겪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얼굴인지 아닌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아시면 정말 큰 화는 면하실 거라고 봐요. 이 상태인 분들이 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거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요게 문제예요. 요런 얼굴형. 이런 얼굴형이 또 얼굴 작아지겠다고 막 잘라대다 보면 볼살 처지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그러면 아 복잡하구나 그냥 이런 느낌만 갖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3, 4년째 떠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보고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진즉에 알았으면 이라는 소리가 저는 더 많이 듣거든요. 수술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한테 상담 오셔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던 경우에서도
그런 수술을 또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조금 저로서도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오늘 그냥 드린 말씀은 혹시라도 주변에서 뼈 수술을 한다, 하고 싶다, 뭐 이런 주변 친구라도 뭐 가족이라도 있으시면 최소한 이 얼굴 제 오늘 영상 정도는 참고하시고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제가 조금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릴게요.